저는 이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들과 영상이나마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장기요양 기관 쪽에 소송을 좀 일부 맡으면서 여러 가지 원장님들의 어려움, 기관의 어려움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제 이 장기요양 시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일정 부분의 영역을 담당하고 국가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시설원 모두께서 어느 정도 법, 특히 고시나 세부사항 같은 거를 좀 철저히 숙지하시고 그거를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러한 기본적인 법령이나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 원장님들의 말씀이라든가 주변 지인분들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임의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일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봤는데,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그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위는 대부분은 이제 수급자들의, 특히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겠다는 마음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선의로 하신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현재 이제 규정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의와 다르게 법 위반자로 낙인 찍히게 돼서 환수처분, 그리고 행정처분, 더 나아가서는 형사처분까지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볼 때마다 그 원장님들과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관련 규정의 숙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장기요양기관을 맡으면서 현지조사 당시에 같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현지조사 과정을 많이 지켜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원장님들, 특히 이 기관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공단의 현지조사 그 관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여러 번 접하게 돼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소송을 접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쓴 현지조사 확인서, 그리고 그때 작성된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서 대부분 소송들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현지조사 나가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현지조사가 불시에 나오게 된 후에 관련 자료들이 모두 영치된 상태에서 단순히 그 종사자들이나 그 기관분들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그것도 바로 직전에 얼마 전의 일들이 아니고 몇 년 전, 어느 경우에는 한 7년 전, 8년 전의 일까지도 개인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확인서가 결국에는 모든 중요한 증거가 돼서 그 사실확인서 작성된 사실확인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에도 이를 뒤집지 못하고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특히 시설 종사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점은 관련 규정을 숙지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것도 사업이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운영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추후 현지조사, 그러니까 현지조사를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현지조사가 맞이하게 되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좀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당황하지 마시고 정말 기억에 나는 그 자신의 기억에서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실만을 진술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자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사자들과의 그 협의를 통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실만을 확인하신 다음에 작성하셔야지, 그 현지조사가 너무 어렵다고 그냥 그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그 마음만으로 사실확인서를 안이하게 작성하시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고, 그리고 현지조사에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 주위 분들의 도움, 특히 관련 행정절차법에서 규정된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회계사들의 참석을 통해서 조언을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불측에, 그리고 우리가 하지도 않은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충주에 있는 모 기관에 현지조사 당시부터 참석해서 보고 듣고 느꼈던 점인데요. 공단에서 처음 나오시면은 모든
자료가 영시된 상태에서 당황하시는 그러한 심리 상태에서 공단 직원이 다른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제3자의 진술을 근거로 그러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데 본인만 인정을 안 하면 현지 조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양보호 자격증이 뭐 취소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현지 조사 방해를 해야 하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안내 때문에 자신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참여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기관분들께 모두 숙지를 시켜드렸고 기관분들도 그걸 잘 따라주셔서 자신이 아는 정확한,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이 아닌 정확한 사실만 사실환서를 작성하셨고, 결국엔 공단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겠지만 현지 조사에 변호사까지 참석시켰다는 그 점을 조금 문제 삼은 취지로 결국에는 환수 처분 그리고 업무 정지뿐만 아니고 형사고소까지 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형사고소를 저희가 선임해서 변호인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형사고소를 통해서 결국에는 공단에서 위반하려고 적시된 대부분의 행위가 결국에는 근거 없는, 결국에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입증이 안 된다는 취지로 대부분이 다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대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그리고 나머지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 유예를 통한 불기소가 나오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없이 당해 시설의 원장님께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나셨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환수처분에 대한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당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유를 통해서 공단에서 적시한 위반 행위가 실제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환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하신 것이 있다면 잘못 지급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환수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모두 자신이 위반 행위에 대한 거는 솔직히 인정하시고, 나머지 잘못된 공단의 판단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다투신 후에 결국에는 기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업무정지 처분이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셔서 결국에는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국가에 반납하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이나 지정처분을 통해서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셔서 결국에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